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6년 한 요양원에선 패티라는 할머니가 햄버거를 먹다가 햄버거 패티가 목에 걸렸는데 한 박사님의 하임리히 요법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박사님이 바로 그 하임리히 박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사님은 하임리히 요법을 그때 처음으로 써봤다고 하네요. 카니에 웨스트가 한국의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 역시 매우 유명한데요. 이회진이냐며 해당 사진이 많은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었는데 해당 식당에는 이제 카니에 웨스트의 입간판까지 세워졌고 카니에 웨스트 다녀간 집 포스터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함께 동행했던 인물 중에는 오프화이트 설립자 겸 루이비통 남성복 디렉터인 버질 아블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주작이라고 해도 현실성 없다고 욕먹었을 것 같은 주작보다 더 주작 같았던 이외진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본인이 모델에서 대박난 아저씨입니다. 일본의 코스케라는 만화가는 직접 그린 토끼 그림으로 캐릭터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다고 하는데요. 모델을 구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모델 비용이 비싸자 본인이 직접 모델이 되어 사진을 찍어 올렸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직접 모델을 하자 사람들의 관심과 주문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놀란 코스케가 자신이 40대 아저씨라고 다시 밝혔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그는 종종 트위터를 통해 여장 사진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은 대박이 났다고 하네요. 다음은 대충 쓴 번호판입니다. 2019년 SBS에선 종이로 만든 황당한 차량 번호판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았는데 양양군청에서는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로 번호판을 발급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임시 번호판은 두께 2.5mm 이상의 목재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글씨에 크기도 규격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 군청 직원은 그냥 대충 손으로 써서 발급을 해줬던 것입니다. 군청 직원한테 물어보니 임시 번호판을 내주는 업무가 별로 없다 보니 그걸 어떻게 내줘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나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손으로 정성스레 직접 쓴 임시 번호판들이 종종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구청 직원이 써준 번호판을 경찰이 단속한 게 레전드네요.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기이한 인질극입니다. 2020년 7월 우크라이나의 루츠크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사람이 버스 한 대를 납치하여 13명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다고 하는데 범인이 누군지도 납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그저 국가기관이 최초의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인정하는 글을 유튜브에 올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경찰을 향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수류탄은 불발이었으며 결국 납치범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까지 하게 됩니다. 범인은 대통령에게 지구 생명체라는 동물권 다큐멘터리를 보라는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구생명체는 도축 사업이나 모피 산업 같이 동물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받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지구생명체 다큐를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 업로드했고 이를 확인한 범인은 순순히 경찰에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튀르키예 실종자 사건입니다. 작년 말 베이한 무툴루라는 남성이 부르사주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새벽 2시쯤 혼자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를 찾기 위해 경찰 수색대가 투입되었고 경찰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 한 남성이 자신도 돕겠다며 수색대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실종자를 찾다가 수색대는 무툴루의 이름을 외쳤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돕겠다고 나섰다는 그 남성이 바로 실종되었던 무툴루였고 수색대가 찾는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챈 무툴루는 저 여기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였고 수색은 바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무툴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나를 죽일 것이라며 가혹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는데요. 경찰 조사 후 인터뷰를 통해 그는 산책을 나갔다가 인근에 있는 친구 별장에서 잠시 잠을 자고 있었고 새벽 5시쯤 깨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경찰들이 모여 실종자를 찾는다고 하여 합류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다음은 사진 표절 논란입니다. 사진가 론 리스먼은
그레이트 아일랜드 커먼이라는 공원에서 등대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오디마크4의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분이 다른 사진가인 에릭 젠드론이라는 분의 사진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분이 찍었다는 사진인데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정말로 똑같아 보였습니다. 색감만 살짝 다를 뿐이지 물보라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았던 건데요. 결국 론 리스먼은 에릭 젠드론이 촬영한 로우 파일까지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사진의 분석에 들어갔다는데 분석해 보니 등대 뒤에 튀기는 물보라가 아주 조금 달라서 같은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릭 젠드론의 카메라는 60D였고 렌즈도 다른 렌즈였다고 하네요. 사진을 촬영한 장소도 서로 28m가 떨어진 위치였다는데 두 사진 모두 밀리초까지 똑같은 시간에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담긴 사진은 또 있는데요. 중국의 한 결혼 5년차 부부는 서로의 예전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칭따오 오사 광장의 한 조형물 앞에서 찍은 사진에 낯익은 인물이 한 명 있었던 건데요. 남편은 해당 사진이 익숙하다고 생각했고 본인의 사진첩을 뒤져보니 이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둘이서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순간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요. 뭔가 천밀밀 같은 영화가 생각나는 사연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스포츠에서 일어났던 주작 같은 사건들입니다. 가장 주작 같은 사건은 바로 2001년 랜디 존슨이 153kg의 공을 던지다가 비둘기를 원샷으로 폭파시킨 사건일 텐데요. 주심은 해당 투구를 노카운트로 처리했다고 하며 화가 난 동물협회에선 랜디 존슨에게 항의를 했고 결국 랜디 존슨이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역사에서 이보다 더 확률적으로 낮은 사건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2014년 메뉴에서 뛰던 애슐리 영이 경기 도중 뭐라고 하다가 입에 새똥이 들어가는 장면이 랜디 존슨과 쌍벽을 이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애슐리 영의 입에 새똥이 들어간 건데 5년이 지난 2019년 애슐리 영은 인터뷰를 통해 새똥을 먹은 기억이 없으며 해당 영상은 조작되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이젠 아내나 아이들조차 새똥이 내 입에 들어갔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푸념했다고도 하는데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도 한 허들 선수가 예선전을 하다가 눈에 새똥이 들어가서 탈락을 했는데 주최 측의 배려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결국 무릎 부상으로 실격되었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운 나쁜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억세게 운 좋은 선수가 있기도 한데요.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인 스티븐 브래드버리입니다. 그는 94년 릴레 한메르 동계올림픽에서 5000m 계주 동메달을 땄지만 98 나가노 올림픽에는 전 종목에서 예선 탈락했었는데요. 2000년엔 목뼈 부상까지 당하면서 거의 전력외 수준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1000m에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쉬운 조에 들어가서 예선은 1위로 통과할 수 있었고 준중결승에서는 안토노노와 마크 가뇽 같은 최고의 선수들에 이어 3위로 들어왔지만 2위로 들어온 마크 가뇽이 일본 선수를 푸싱했다고 실격을 먹어 2위로 통과합니다.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김동성과 중국의 리자준이 있었는데 리자준이 김동성의 발목을 걸어 제끼면서 김동성이 아웃되고 막판에 선수들이 집단으로 얼음에 나뒹굴며 두 번째로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결승에선 안현수와 안토노노, 리자준 같은 쟁쟁한 선수들과 또 맞붙게 되었고 5위로 경기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 바퀴에서 리자준이 넘어지며 오노를 건드렸고 안현수가 오노를 추월하려 하자 오노가 안현수를 넘어뜨렸고 안현수가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마티유 트루코까지 같이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오던 브래드버리는 선수들을 유유히 지나치는 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호주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남방구의 영웅이 됩니다. 그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10년 동안 최선을 다한 행운의 상이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호주에선 그를 기리는 우표도 만들고 성공하다는 뜻의 브래드버리 하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사전에까지 등록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스트맨 스탠딩이라는 자서전까지 쓰고 지금도 호주 동계 스포츠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